안녕하십니까. 매일 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Y타임즈 정세 분석의 추국일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일 중국 공산당 100주년을 맞아서 베이징天安문 광장에서 열린 경축대회에서 이런 말을 했죠. 중화민족이 멸시와 괴롭힘을 당하는 시대는 끝났다 그러면서 누구라도 중국을 속이거나 압박하거나 노예로 삼겠다는 망상을 품는다면 이 14억 중국 인민이 피와 쌀로 쌓아올린 이 강철 만리장성에 부딪혀 머리가 깨지고 피를 흘릴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화 패권을 전 세계에 선언한 겁니다. 과거 마오쩌둥처럼 이 회색 중산복을 입은 시진핑 주석은 이어서 이 중화민족은 일어서고 부유해지고 강대해지는 위대한 비상을 맞이했다 그러면서 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은 되돌릴 수 없는 역사의 여정에 들어섰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홍콩에서 발행되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이날 공산당 창당 100주년 행사의 여러 가지 장면들 그리고 시진핑 연설을 크게 7가지로 정리해가지고 보도를 했습니다. 첫째는 망루에 오른 사람들이 초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날 행사의 초점 가운데 하나가 이 시진핑 당 주석과 함께 누가 망루에 올랐는가 이겁니다. 이는 공산당 창당 100주년 행사이기 때문에 당 지도부의 통합과 연속성을 강조하는데 아주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날 망루에는 시진핑의 전임자 후진타오 그리고 원자보 전 총리를 포함해 가지고 많은 전직 지도자들이 이 시진핑과 함께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관심의 초점이 되었던 이 장쩌민 총서기하고 주룽지 전 총리는 보이질 않았습니다. 물론 건강 문제라고 핑계를 댑니다만은 이 장쩌민의 로간 안보실장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서 사실상의 시진핑 황제 등극식 행사에 의도적으로 참석하지 않았다 이런 심정을 갖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이 중국 공산당과 중국의 지향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날 시진핑 주석이 중점을 두고 역설한 대목이 바로 이 중국 공산당과 중국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시진핑은 중국의 미래는 당에 달려 있다 그러면서 그동안 주장해왔던 대로 당이 곧 국가임을 또다시 강조를 했죠. 시진핑이 이 부분을 강조한 가장 큰 이유가 미국의 대중국 정책에서 공산당과 중국이라는 국가를 분리 대응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반격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미국의 대중국 정책의 핵심이 시진핑 제거를 통한 미중 관계 회복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시진핑은 자신이 당의 중심이고 당이 곧 중국이라는 논리로 이 당과 국가, 중국 인민을 분리하려는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겠다. 이걸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중국 공산당 100주년의 목표입니다. 이날 연설에서의 핵심 가운데 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그동안 이 중국 공산당이 이룬 성과를 대외에 과시하는 대목이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창당 100주년을 맞는 2021년에 모두가 의식주 걱정 없이 풍족한 삶을 누리는 샤오캉 사회를 이룩해서 절대 빈곤을 퇴치한다. 이 목표를 시진핑 주도하에 훌륭하게 달성했다라고 강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시진핑은 이제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하겠다. 이런 두 개의 100년 목표를 전면에 내세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2049년까지 미국과 맞먹는 초강대국으로 성장을 해가지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달성하겠다는 원대한 목표를 내건 겁니다. 이게 바로 시진핑이 내세우는 중국몽이죠. 네 번째는 홍콩과 마카오 문제입니다. 이번 시진핑 연설에서 또 하나 강조된 포인트가 바로 이 부분인데요. 특히 이 홍콩의 경우에 국가보안법이 시행된 지 딱 1년이 지났는데 이 홍콩 문제가 중국의 안보에 직결되기 때문에 사회 안정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한 겁니다. 이건 앞으로 홍콩에 대한 중국 정부의 개입이 더 확대될 것임을 암시해 줍니다. 그동안 이 중국이 대외적으로 선전해왔던 일국이 체제, 그러니까 일국 양제의 성격을 완전히 뒤집는 건데요. 홍콩이 그동안 누려왔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의지를 피력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외국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세계와의 대립이 갈수록 심화되는 과정에서 시진핑은 선전포고에 가까운 강력한 경고로 날을 세웠습니다. 시진핑은 중화민족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민족으로 5,000년이라는 유구한 문명과 역사를 가지고 인류 문명 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도 주권과 영토를 보존하려는 중국의 굳은 결심, 확고한 의지, 강한 능력을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서방을 겨냥해서 시종일관 머리가 깨지고 피가 흐른다, 또 뭐 노예화와 억압을 용납 않겠다, 이런 아주 호전적인 단어를 사용해 가지고 남중국해를 비롯해 가지고 대만 문제, 신장 이후로 티베트 이슈 이런 것에서 결코 중국은 양보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을 것임을 확실하게 밝힌 겁니다. 여섯 번째가 바로 대만 문제입니다. 이번 시진핑 연설에서 사실상의 핵심은 대만 문제라고 봐도 좋을 겁니다. 그의 장기 집권을 위한 핵심 아젠다가 바로 대만 통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진핑은 대만의 독립 음모를 무너뜨리고 국가를 회복할 것이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여기서 시진핑이 말한 국가 회복이란 게 뭐냐? 바로 대만을 통일해 가지고 완전한 중화민국을 만들겠다, 이런 의지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인민대학교 국제관계학과의 스이농 교수, 한국에도 많이 알려져 있죠. 이 스이농 교수는 중국은 이미 대만에 대한 통일 의지를 분명히 해왔고 시진핑 시대에 들어서 통일 의지는 더욱 확고해졌다 그러면서 다만 시기가 언제인지만 확실하지 않다라고 밝힌 겁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당의 역동성 문제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이번 공산당 100주년을 맞아서 의욕적으로 펼치려는 사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을 젊게 만드는 겁니다. 당을 새롭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반부패 캠페인도 이런 차원에서 시행되는 건데요. 여기에는 또 다른 시진핑의 음모가 숨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산당의 체질 개선이라는 이름으로 완전히 시진핑과 일체화된 정당으로 탈바꿈시키겠다, 이런 계획이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날 행사에서도 비춰진 이 청년들의 일사불란한 모습은 이 문화대혁명 당시에 마오를 지지했던 홍위병을 연상시켰습니다. 바로 그 청년들을 당의 새로운 세력으로 포진시키면서 젊은 층의 지지를 얻고 내년 10월에 20차 당대회를 통해서 사실상의 종신 집권으로 나아가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파벌이 없는 공산당, 반시진핑파가 사라진 공산당, 마오쩌둥이 아닌 시진핑을 우상화하는 공산당으로 만들겠다, 이런 숨은 저희가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天安문 망루 위에서의 시진핑 연설에서 가장 크게 부각된 대목이 바로 미국을 향한 선전포고성의 경고가 될 것입니다. 바로 외부 세력이 우리를 괴롭히면 머리가 깨져 피가 흐를 것이라고 한 대목, 그리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외치면서 중화패권을 강조한 부분입니다. 시진핑은 이날 연설에서 정상적 국가의 수반으로서는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말들을 과감하게 입에 올렸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미국을 향한 분명한 레드라인을 제시하면서 자신의 3연임과 장기 집권에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가 방해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한 거죠. 그 중심에는 대만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미국은 대만의 독립을 위한 준비 작업들을 하나둘씩 이제 행동으로 옮겨가고 있죠. 더불어 아주 세심하고도 치밀한 정치, 경제, 군사적 문제들을 착착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미국의 이런 움직임이 시진핑의 장기 집권을 가로막는 최대의 장애물이라는 점이죠. 그래서 시진핑은 대만이 독립을 향해서 한 발자국도 나아간다 그러면, 움직인다 그러면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를 날린 겁니다. 두 번째 핵심 아젠다는 바로 전 세계를 향해서 중화패권을 선언했다는 점입니다. 시진핑은 54분간의 연설에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21차례나 외쳤습니다. 이는 중국 건국 100주년인 2049년까지 전면적인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을 통해서 세계 최대 강국이 되겠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중국 중심의 국제 질서를 추진하겠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중국이 중심이 된 사회, 그러니까 중화패권을 이룩하겠다는 포부를 이번에 설파한 겁니다. 그러나 이건 그동안 시진핑이 미국 우선주의를 비판하면서
다자주의 준수를 외쳤던 것과는 완전히 상반됩니다. 결국 그동안 시진핑의 다자주의 준수 요구는 미국이 던지는 견제를 피해가기 위한 속임수였다는 사실이 이번에 다 들통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중국 공산당의 창단 100주년 행사는 한마디로 중국이 왜 중국인지 이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계기가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전 세계가 왜 중국을 배척해야 되고 대중국 포위망을 만들어서 고립시켜야 되는지 분명하게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그동안 중국에 대해서 긍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도 이天安門에서의 행사를 보면서 중국이 바로 독재 국가이고 무서울 정도의 공격적이고 위험한 공산 집단임을 재확인시켜줬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7만 명의 관객들이 보여주는 장면은 민주사회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런 생경한 모습들이 연속이었죠. 그동안 이 세계 최악의 빈국이고 독재국가라고 말하던 북한에서나 볼 수 있었던 바로 그런 장면을 G2라고 일컫는 오늘의 중국에서 다시 볼 수 있었습니다. 저런 중국이 세계의 패권 국가가 된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심각하게 우려하는 산교육의 장으로 만들어버렸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날 시진핑의 노골적인 통일 언급 연설에 대해서 당사국인 대만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행정원 대륙위원회는 이를 성명을 통해서 중국 공산당이 어느 정도 경제 발전을 이뤘다고 평가하면서도 사람들의 자유를 짓밟은 독재 대신에 민주주의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맞섰습니다. 대륙위원회는 이어서 대만인들은 하나의 중국을 거부하며 중국은 군사적 위협을 포기하고 대만과 대등하게 논의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주권과 민주주의, 자유를 확고히 지키고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려는 대만 정부의 각오는 불변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그리고 의미 있는 건 뭐냐면 시진핑이 이天安門망루에서 미국을 향해서 선전포고격에 경고를 하는 바로 그날에, 그 시간에 미국 육군과 일본 육상자위대는 아주 의미 있는 지역에서 미사일을 동원한 연합훈련을 벌였다는 점입니다. 중국이 동중국해에서 태평양으로 나아가려고 그러면 반드시 지나가야 될 길목이 있는데요. 그게 어디냐면 오키나와와 규슈섬 사이입니다. 이 사이에 가고시마 해안에 아마미오시마가 있습니다. 이 아마미오시마에서 대공 전투 상황을 가정해 가지고 연합훈련을 한 겁니다. 이 섬은 대만으로부터 약 85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교도통신과 니케이 아시아 등이 이 일 보도한 내용을 보니까요, 이 미국과 일본 양국 부대는 이날 오후에 아마미 주둔지에서 육상자위대의 지대공 미사일과 미군 지대공 유도 미사일 패트리엇 부대의 시뮬레이터를 사용해 가지고 적 항공기라든지 미사일을 요격하는 절차를 확인하는 그런 작전을 펼친 겁니다. 이날 작전은 6월 18일부터 7월 11일까지 실시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정례 연합훈련인 오렌트 쉴드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습니다만은 베이징에서의 행사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상당히 의미 있는 군사훈련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습니다. 오렌트 쉴드 훈련은 미국과 일본의 연합군 3,000여 명이 참가해 가지고 실사격 훈련을 포함한 다양한 실전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날 훈련에서 조엘 바울 주일 미 육군 사령관은 이 지역은 적대 세력과 매우 긴박한 상황이라 그러면서 유사시의 방위 능력을 보여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 중국을 염두에 둔 견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요시다 요시히데 일본 육상망료장, 육상망료장은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육군 참모총장격인데요. 이 육상망료장도 이날 훈련이 특정 국가를 가정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중국의 강한 우려를 느낀다, 이런 말을 던졌습니다. 그는 또 이 아마미 섬이 중국으로부터의 일본 방위에서 가장 중요한 이 난세이 열도의 중심 부분이기 때문에 지정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훈련을 통해서 미일 동맹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교도통신이 이날 훈련이 규슈하고 이 대만 사이를 활 모양으로 이렇게 펼쳐진 섬들인 난세이 제도에도 미일 양국 미사일 부대의 공동 운용 능력을 과시하는 것이었고 이 중국에 대한 억지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NHK도 가데나 기지에 배치된 미국의 요격 미사일 부대가 아마미 오시마에 전개하고 또 미일 미사일 부대가 공동훈련한 것은 이번에 처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동중국해에서의 군사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을 겨냥해서 미국과 일본의 긴밀한 공조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보인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중국 이렇게 아주 첨예하게 지금 맞서고 있는 상황이 지금 이 시간에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